세 번째로 가가지고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생기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제 많이 조시니까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이제 말씀드리죠. 어?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제 그 주택 임차인이면 모두 주임법으로 주택임대차보법 주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완전히 확정적인 거죠.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임차인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O가 X일까요? O가 될까요? X가 될까요? 이건 X예요. 주택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나중에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발생할 때 다음번에 할 때 그 효력 발생의 시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임차에는 이런 거죠. 주임법으로 주택임대차보법으로 주임법은 주택임대차보법의 약자를 제가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법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보법 보호법을 줄임말에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이 많죠. 응?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주임법 상위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줄임말 주임법으로 보호 대상자라. 대상자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확정자가 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 주택인도. 그러면 주민등록이라는 건 뭐냐? 전입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택인도는 뭐냐? 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임차인이 이제 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경매나 공매 당하면 그냥 쫓겨나가게 되고 소송에도 재판에 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용어 정리를 잘 못해서 그래. 무조건 뭐 입주에 살면 대항력이 생긴다. 무조건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막 이래 나오죠. 일단 주민등록은 뭐냐? 주민등록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국가 공무원은 이제 그 주민등록표가 있죠. 등기부처럼 주민등록표 여러분 주민등록표에다가 타자를 쳐서 기입등기하죠. 뭘 하냐면 전입신고 내용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그렇지만 국가기관 또는 법률 용어는 전입신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주민등록을 했다는 거.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전입신고 신청서에다가 제출했어. 근데 국가공무원이 타자치다가 숫자를 잘못 넣은 거죠. 뭐 101호인데 102호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또 날짜도 또 잘못 넣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그 전입신고한 거하고 주민등록이 틀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집에 주택에는 전입신고 안 된 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입신고한 거로 정정해서 소급해서 이 주민등록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소돼 있으면 그 사람이 말소돼야 되지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잘못된 말소이죠. 이럴 때는 이 전입신고한 이 정정을 하면 이 전입신고한 날짜로 이 주민등록이 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때 이거랑 이거 틀릴 때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내용을 그대로 등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 용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이 보는 판단이고, 요거는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입신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뉘앙스는 그런 개념이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가시죠? 요 내용을 잘 알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지. 이런 걸 벌써. 자, 이번에는 이 주택인도는 뭐냐? 주택을 인도받으면 내 거가 되나요? 실제 거주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택인도는 거주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딴 데 살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주민등은 여기 돼 있어요. 전입신고는 여기 돼 있어. 서울로. 근데 자기가 어디 사냐? 대전에 살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서울에 올라와. 그럴 때는 주거주가 대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일 살고 대전에 3일 살아. 그럼 주거주 여기 되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주택인도를 너무 확대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여기 거주했냐 안 했냐 며칠 했냐 이런 건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지만 저는 있는 사실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등록이 발생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거주할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디면 이 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래야만이 주임법으로 보장받는 게 확정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렇게 뭐 꽃 달아주죠. 이래 꽃이 오는 별이 달아주는 거예요. 별이 4개 달아줄 거야. 이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이때 요게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요거는 5월 1일 날 전입신고라고, 요거는 5월 10일 날 주택인도 받았다.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가 돼. 두 가지 중에 마지막에 갖춰줘야 돼. 그래야만이 제3취득자나 제3권리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살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사를 가. 근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 전세금 돈을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나면은 여기에 갑임차인이고,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 있죠. 동일 세대원 주민등록부에 세대원이 있다가 이사를 갈 때는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지 않고,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을 등기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야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계약하는데 1년 6개월밖에 없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임대차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반드시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집 위에서 살지 않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거쳤냐면, 여기에서도 동일 세대원, 임차인 포함해가지고 동일 세대원 누군가가 하나가 남아야 돼. 남을 때는 뭐야? 이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을 한 것만 하면 안 돼요. 거주도 하고 있어야 돼, 거주.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갔다. 전입신고만 하겠다. 이 사람은 임차비용 다 날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임차인 남아도 되고, 임차인 동일세대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돼. 한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나머지 사람 일리 이사 와도 돼.
임차인이 이사 와도 되고 임차인이 가족이 남아도 되고 또는 임차인이 여기 남고 가족이 저기 이사 와도 되고 이럴 때에는 이쪽에도 대항력 이쪽에도 대항력 모두가 지켜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런 것이 바로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때는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바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오전 0시까지는 사각지대에 걸린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오늘 집을 내가 임대차 계약 썼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했어.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거예요. 또 그건 다행이죠. 근저당은 집값을 포함한 건 집값 전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일치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한 입주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반드시 대항 요건을 전입신고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경매나 공매 당하면 2년 3년 후죠. 그게 누가 하루 먼저 입주했냐 안 했냐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울 때 누구 편든다? 법은 임차인 편든다. 그렇지만 당연히 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단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당일날 이제 그 근저당 금융기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방지할 수가 있죠. 또 집을 사는 사람도 전입세 열람을 안 하고 샀다는 게 이게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일반적이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경매 들어가면 그것을 갖고 누가 먼저냐 이 구분할 때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는 반드시 잔금 치르기 2, 3일 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라. 주민센터에서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지만 왜 계약 날짜보다 먼저 입주하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국가 공무원이면 표창장을 줘야죠. 그렇게 열심히. 근데 그렇게 물으면 그냥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먼저 이사 간다 해서 먼저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거로 본다. 왜? 전입신고를 하면 국가기관이 주민등록표에 기재하기 때문에 설령 등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전입신고한 날짜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전입신고라는 건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가정 등이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나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 주민등록표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일 세대원 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바로 세대주, 즉 임차인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 세대주나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거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사를 갈 때 이쪽에 임차인이 남든 임차인 세대가 남든 이렇게 해도 두 군데 다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너무 남의 일 같죠. 응?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이 그 주택에 다세주택인데 주택에 이제 그 입주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전입신고도 하고 이 당시에 이게 전자인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2015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그러고 나가지고 2016년 한 5월 10일쯤에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 2015년 뭐 5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죠. 이 근저당은 공동저당권이 10개, 다세대가 10개를 혼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이.
10명이 다 이렇게 대학 요건을 다 먼저 갖춘 거예요. 이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지금 현직에 서울시 고위직에 지금 뭐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나이가 지금 50이 넘는 사람이 고위직에. 그 사람이 상담이 와가지고 제가 상담했는데 이름은 못 대줘요. 밝힐 수 없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해주면서 이게 보면 변호사들이 어떤 게 취약점이 있냐면 소송이나 이런 거 잘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자기 지역이 아닌 것, 특히 이건 배당이죠.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배당에서 최고의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김동희 선생님인데 그분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통화 권리를 주겠다 이런 거 통화권. 여러분 입주권, 분양권 많이 봤죠? 당신한테 분양권 주겠어 뭐 어이구 좋아하자 이렇게 통화권을 준다는 제가 전화를 몇 번 상담해줬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이게 2년이 되면은 여기 언제 사가냐면 사장이 따져가지고 2015년 한 12월 한 10일경 이렇게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사를 옮겨야 될 그런 사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했어요. 또 기각. 아직 임대차 계약기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어 여기 거부. 그래서 못 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때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퇴거했죠. 어떻게 생각해요? 퇴거를. 전세권 등기라고 퇴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이 공동저당권에 의해서. 다른 입장에는 다 9명은 다 선순위야. 이 집만 어떻게 했어요? 후순위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전세권 설정하면요. 앞에까지 이게 대항력과 학교일자 우선 변제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 대항력과 전세권 경매 들어가면 담보 물건이 되는 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 위해서 대항력은 없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은 이거 배당 받고 나오면 이게 남죠. 이 사람 보증금 2,000밖에 배당 못 받았어. 얘가 다 가지고 나면.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전세권 등기를 했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 그렇다는 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장치는 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했냐.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보호를 받는 기거로서 임대차 계약기일이 지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다가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법원은 그 신청서에 의해서 등기관에게 등기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하도록 촉탁으로 명령 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게 임대차 계약기일이 지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임대차 계약 해지는 집주인이 바뀌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어요. 경매에 들어가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만 했냐. 그거 없어 전세권 등기란 거야. 왜 그것만 안 하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임대차 등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임대차 등기는 민법 제 621조 이거 아주 오래된 법이에요. 이거 민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만들어지니까 주택임대차 만드니까 198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1940년도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임대차 계약기일이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그러니까 보통 전세권 등기처럼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경우 많죠. 또 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세권 등기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서 한 거죠. 이게 전세권 등기보다 비용도 싸. 근데 보통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잘 몰라. 법무사들도 변호사들도. 이때
이거에 의해서 전세권 등기하지 않고 이거에 의해서 등기했으면 이 사람은 대학력은 여기서부터 쭉 가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학제 일자 우선면 소급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최근에 들어서 공인 중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는. 그딱 식구 하나 남겨놓고 이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에 의해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 집에서도 대학력, 이 집에서 대학력, 그리고 대학력도 이때부터 계속 대학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걸 했더니 자기는 몰랐대 이거를. 아니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도 행정고시 패스가 굉장히 어렵죠. 난 사실 행정고시 패스하지 못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행정고시 패스했으면 제가 일 안 할지도 몰라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받다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중앙대학 경영학과를 갔는데 처음에 1회 때 시험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 경쟁이 치열해서. 저는 경찰대학이 왜 좋냐? 이 4년 학자금이 하나도 없죠. 또 졸업하고 나면 무궁화 하나 주죠. 파출소장 주잖아. 난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행정고시에는 민법이 안 나온대. 민법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행정고시에도 민법을 넣어야 되더라고. 요 민법 공부했으면 이게 나왔을 건데. 그러면 이런 걸 알았지. 여러분, 지금 묻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만 문제가 있냐?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된 상황이 있다면 지금처럼 선세권 등기를 하지 말라. 이거를 해라. 아니, 저기 큰 전세를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해줄까? 원래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전세가 아니고 임대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는 전월세 계약서 쓰다가 그건 임대차 계약이에요. 전월세 계약이 아니고 용어를 제대로 써야 돼. 그러니까 임대차 전세권 등기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등기가 뭐 전세권 등기나 임대 뭐 마찬가지지만 어찌 용어를 따지면 임대차 등기가 맞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세하게 전세를 있게 되면 전세권 등기가 대부분이 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일당 100은 넘죠. 그러니까 99명이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서 다 아는 얘기지. 지금은 1%만이 아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도 아니죠. 지금 같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상식을 하는 상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제 행정고시 패스한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 변호사들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자,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대학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 동일 세대원 중에 최초점 이렇게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건 주민등록표에 같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와도 대학력이 인정이 된다. 홍담무하고 홍길동은 홍길동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홍담무가 아들. 이게 제가 만든 거니까 또 법적으로도 역사적인 지실 갖고 또 진실구멍 게임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면 대학력은 되는 거지. 날짜는 제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같은 여러 개 이거는 하다가 이제 오타가 나온 거죠. 요게 한 95년도나 뭐 이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연도 똑같은 날짜죠. 이렇게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면 대학력은 언제 생기냐? 집을 팔 때 자기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집을 파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가 대학요건을 갖춘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유자로 산 거고 그 전입신고가 돼 있더라도 그 전까지는 자기의 집주인으로 산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날로 대학요건 주고, 그러니까 대학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오전 0시에 대략 등기가 4월 30일 했다. 그러면 대학력은 5월 1일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효력도 5월 1일 오전 0시에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경매나 공매로 이제 소유자 바뀌면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 가진 사람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나중에 가진 사람은 대항력 없이 소멸된다. 그것이 그러나 일반 매매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얘도 대항력, 얘도 대항력, 다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저당권 등기 이후에 보증물 증액했을 때 이때는 어떨까요? 보증물 증액한 거 많죠? 증액한 보증금은 대항력 없는 거예요. 증액하기 전까지만 대항력이 있다.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건가? 일반 매매로 바뀌면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나 경매로 바뀌면 대항력 없고. 그래서 이런 거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이 경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일반 매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일반 매매 더 많죠? 그런 경매는 사실 주택의 10,000개 중에 하나 10,000개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10만 개 하나 정도? 데이터 제가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10,000개 정도가 거래될 때 1개 정도 경매가 나온다. 이 정도 될까요? 이건 확실한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할 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이럴 때 경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대항력 없다 그래. 천만의 말씀. 대항력이 있을 확률이 9,999만 9천 이게 숫자가 잘 안 나요. 대항력이 있을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없을 확률이 1개죠. 10,000개 중에서 이게 대항력이 있고 이게 없을 확률이요. 그런 걸 갖다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